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19년도 1회차 전기기능사 상과목 전기설비 5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 이번 시간에는 51번서부터 55번까지 5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다 왔고요. 지난 시간 간단히 복습하고 51번서부터 문제 해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보호를 하고자 하는 회로의 전류가 어떤 일정 값 이상으로 흘렀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과전류 계전기 OCR. 이게 OCR이라는 게 오버가 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정 값 이상이라고 줘놨기 때문에 문제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죠?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42번 전등 한 개를 두 개소에 전멸하고자 할 때 필요한 3로 스위치는 최소 몇 개소인가? 답은 2번이죠. 설명 여러 번 했었어요. 이거는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43번 계기형 변류기의 약호는 계기형 변류기 CT지요. 이거 DS는 디스커넥팅 스위치 해갖고 달록이 와터 아워, 그래서 이거는 전력량계, 12는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44번 고압 전솔로의 지락사고가 나왔죠. 그러면은 ZCT 발생했을 경우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ZCT예요. 45번 가공전솔로 이 지지면의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이거 정말 많이 나왔죠. 몇 미터 미만의 시설하에서는 아니 되는가? 답은 4번 1.8. 46번 다음 중 옥내의 시설하는 저압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계측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매거죠. 3번. 딱 절연장 나왔다 그러면 매거, 절매. 그래서 매거. 그러니까 이건 문제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절연장 나왔다 그러면 매거. 이제 나중에 문제 여러 번 반복해서 풀다 보면은 이제 답이 보여요. 47번 가공 저솔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일반적으로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2번이죠. 철탑 나왔다 1.33. 그 다음에 지선을 물어봤다 안전율 2.5. 이렇게 하고 얘도 물어봤었어요. 48번 절연 전선이죠. 전선. 이거 바깥으로 전선. 절연 전선으로 가설된 배전솔로에서 활선 상태인 경우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작업이다. 이런 경우에 활선 상태에서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공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 새로 나왔던 문제인데요. 신규죠. 지금까지. 전서 피박기. 그 다음에 49번. 요거는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가져왔던 거예요. 아주 잘 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블로그명 이렇게 적어놨어요. 49번 단선의 굵기가 6mm 스퀘어 이하인 전선을 직선 접속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6mm 스퀘어 같은 경우는 뭐예요? 트위스트 접속이죠. 10mm는요 브리타니아, 그죠? 박스내 접속은 쥐꼬리, 그죠? 단선 연선 우리 슬리브 다 사용할 수 있죠. 슬리브 접속은요. 슬리브 접속 진짜 많이 사용합니다. 50번 600V 이하의 저압 회로에서 사용하는 비닐 외장 케이블의 약칭은 VV 1번. 이거 말고도 제가 막 약코들 막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다 모아 놓고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약코 나왔던 걸 한번 모아서 참고 자료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댓글 요 영상 보시고 달아 놓으시고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PPT 자료 만들어서 영상 지금까지 나왔던 거 다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의 이제 문제입니다. 51번서부터 55번까지. 51번 문제입니다. 16mm 합성수지 전선관, 그러니까 PVC죠. PVC를 직각 구부리기를 할 경우 구부린 부분의 길이는 약 몇 미리미인지 계산하시오. 이거 지금 처음 나왔어요. 신규 문제예요.
얘도 지금 처음 나왔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공식을 외우세요. 구부림 합성수지간의 직각 구부림 부분의 길이 계산하는 건요. 6D에 플러스 2분의 D 해갖고 D는 안찌름, 스몰 D는 안찌름, 그 다음에 라지 D는 바깥찌름 이렇게 갖고 안찌름과 바깥찌름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넣으면 6 곱하기 18 여기 18 욕하는 거 아니에요. 18 그 다음에 바깥지름 대문자죠. 22에 나누기 2 2는 상수죠. 6도 상수고 그래서 계산하면은 119예요. 119 요거는 똑같이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게 적용한다면 119로 외우기 참 쉽죠. 그죠? 하지만은 또 수치를 바꿔갖고 변형해서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식을 외워두는 게 여러분들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입니다. 52번 저압 전로의 보호 도체 및 중성선의 접지 방식에 따라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우리가 이제 TN, TT, IT 배웠죠. TN, TT, IT 그죠? 여기도 보면은 TN, TT, IT 아닌 건 뭐예요? TC가 있죠, TC.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몇 번 설명드렸었습니다. 이 세부 내용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보시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 있는 종류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기능사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고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100점이에요. 100점 사실. 우리는 기능사는 이제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제 경륜이 쌓이면 현장에 반장이 돼서 이제 밑에 현장 작업자들을 가리키고 이제 작업 지도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잠깐 뭐 사이드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능사에서 뭐 맨날 저기 밑에 작업만 한다. 그 다음에 기사에서 뭐 관리만 한다. 뭐 기술사에서 관리만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기능장이라고 해서 뭐 뒷짐지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업종 형태에 따라서 그 회사 분위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어요. 대졸 사원도 현장에서 벤치 잡고 작업할 수 있어요. 공기업들은 발전사들이나 이런 공기업들은 그렇게 실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 벤치 잡는 거 아니고 이제 한정 KPS나 이런 사람들과 이제 연계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지도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하죠. 그래서 이게 저도 현장에서 옛날에 뭐 저도 대학원 나오고 뭐 좋은 이제 대기업도 다니고 했지만은 저도 현장에서 벤치 잡고 이게 하면서 이렇게 커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대졸 사원이다 그래가지고 나는 뭐 더 좋은 자격증 가지고 있다 해서 벤치 안 잡는 게 아닙니다. 전기 기사라고 해도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이 못하면 전기 기사가 해야죠. 예? 그런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술자들은 바닥서부터 위로 단계를 밟고 올라오는 게 가장 아이디어하긴 합니다. 중간에 병생활도 못 해보고서 장교가 된 거랑 같은 거죠. 이제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내무생활을 하면서 이제 병생활에 이제 퉁쳤다고 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잘 모르잖아요. 자기가 경험을 해보진 않으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기능사도 현장에서 경험이 쌓이고 경륜이 쌓이면 위에 직급이 올라가고 현장에서도 반장급이나 이제 조장급 또는 계장급 이런 사람으로 어, 그 후배들한테 이제 경험을 전수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뭐 힘들어 작업 바닥부터 올라가는데 그거 못 참고 뭐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대접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뭐 중간에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예, 부연 설명이 좀 길었네요. 그래서 접지 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 해갖고 1번 개통 접지 TN 개통 그 TN-S, TN-C, TN-C-S가 있고 TT 개통, IT 개통 이렇게 있어요. 두 번째 보호 접지는 감전에 대한 보호와 과전류에 대한 보호, 과전압에 대한 보호, 열 영향에 대한 보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외울 적에 보호 접지라고 했잖아요. 감전, 과전류, 과전압, 열. 전기가 흐르면 감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VI, 전기는 VI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거든요. 뭐 교류에 대해서는 뭐 다른 내용들이 조금씩 이렇게 그 시정수나 아니면은 우리 RLC 정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루긴 하지만은 일단 큰 틀에서는 전압과 전류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류는 곧 열이거든요. 우리가 그 줄리얼의 법칙에 의해서, 그죠? 0.24 I 자승 RT,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상식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보호접재는 감전, 과전류, 과전압, 열 이렇게만 한다라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외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레 시스템 접지. 피레 시스템 접지는 외부 피레 시스템과 내부 피레 시스템으로 구분이 된다. 피레 시스템은 뭐다? 외부, 내부 피레 시스템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외워두시고, 외부 피레 시스템은 수레부 시스템과 인하도선 시스템, 접지극 시스템으로 나눠진다. 접지극에는 또 A형 접지와 B형 접지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내부 피레 시스템은 전기전자 설비 보호와 피레 등전이 본딩으로 나눠지고, 전기전자 설비 보호에는 접지와 본딩, 서지 보호 장치 SPD를 말하는 겁니다. 그 SPD는 SPD잖아요. S는 서지고요. P는 프로텍티브, D는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서지 보호 장치 SPD를 의미를 한다. 그 다음에 피레 등전이 본딩하고 피레 등전이 본딩 해가지고 금속재 설비와 등전이 본딩, 그 다음에 인이 설비의 등전이 본딩, 그 다음에 등전이 본딩 바로 구분된다. 이거는 실제 여기 있는 것들은 좀 많이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등전이 같을 등이거든요. 그래서 전이를 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모든 그러니까 어떤 설비를 이제 만들게 되면은 어느 지점에 닿더라도 전이가 같게끔 만들기 위해서 뭐 절인이 되거나 이런 데들을 다 본딩을 해가지고 그 하나의 도체를 묶는 작업을 우리가 흔히 이제 등전이 본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제가 설명한 내용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알고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은 전기기능사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다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요 문제에 대해서는요. 어차피 종류 정도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기능사는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뭐 좀 깊게 약간 깊게 들어갔다 그러면 그 정도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53번, 이것도 나왔던 문제죠. 지선의 중간에 넣는 애자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지선은 우리가 전주에 우리가 지지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지물을 잡아주는 이제 지선이 있어요. 지선이 중간에 우리가 이제 애자를 넣어갖고 절연을 시켜주거든요. 그다 저기 뭐야 하나로 빼가지고 지선을 연결해서 땅에 앙카를 심어가지고 바꾸는 게 가장 안전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왜 그 애자를 써가지고 할까? 요게 이제 우리가 구형애자라고 하는데, 구형애자를 우리가 지선이나 옥애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애자를 통해서 지선이 우리 사람이 닿았을 적에 감전 방지를 위해서 절연을 시켜주는 목적으로 이제 달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것도 몇 번 설명드렸었어요. 구형애자는 지선의 중간 부분에 설치하여 절연, 그다음에 감전의 방지를 하고, 인류애자는 가공 배전솔로와 인입선의 사용, 수편전선을 잡아 분기 시 사용, 노브애자는 옥내 배선에 사용, 현수애자는 툭과 배전솔로에서 사용, 솔로 종단 및 분기, 수평각도 30도 이상, 현수는 30도 이상이라는 거를 문제에 꼭 물어봅니다. 이상인 인류개소, 개폐기, 설치전주, 솔로, 분기개소 등에 사용한다. 가지애자는 전선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고, 곡핀애자는 인입선에 사용하는 애자, 다구애자는 동용용 저압 인입솔로 공사 시 건물 벽면에 시설한다. 그래서 잘 나오고, 죄송합니다. 잘 나오고, 그 다음에 1, 2, 3, 4, 6번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4번, 보호구간에 유입하는 전류와 유출하는 전류의 차이에 의해 동작하는 계전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유입하는 전류와 유출하는 전류의 차,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만약에 여기에 유입하는 전류와 유출하는 전류의 차로 물어봤는데 비율이라고 해도 사실은 비율 차동 계정기지만 이게 문제가 약간 좀 왜곡이 돼 있는 거는 같아요. 비율이라는 말이 좀 정확한 것 같고, 사실은 유출하는 전류와 유입하는 전류의 차를 물어보는 거는 차동 계정기가 맞는데, 그냥 여기에 그냥 차동 계정기가 없으니 비율 차동 계정기라고 답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 내시는 분들이 그런 이제 프로텍션 쪽에는 하나의 전문 분야거든요. 전기에서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문제 낼 적에 차라리 레이쇼라고 이렇게 줘주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일단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비율차단 계전기가 보통 여기 델타 1차 측이 여기 1차 측이라고 보고 여기 2차 측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Y고 여기가 델타다 그러면 CT 여기 결선은 여기가 델타면은 여기 Y 결선을 하고 여기가 Y면 여기는 델타 결선을 합니다. 이거 각변이 그 전류 흐르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평형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것도 얘기하면은 뭐 좀 길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으실 것 같아요. 전기하는 사람으로서. OCR은 과전류 계전기다. 51번. OVR은 과전압 계전기다. 59번. OCGR은 지락 과전류 계전기다. 51에 과전류에 그냥 지만 붙은 거죠. 그라운드를 의미하는 거고요. OVGR은 지락 과전압 계전기에 59인데 59 과전압 계전기랑 똑같잖아요. 근데 지가 붙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지락을 의미한다. 그라운드. UVR은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 해갖고 부적전압 계전기 27. 그 다음에 UCR은 부적전류 계전기 37번. RDR 레이쇼 디퍼런셜 릴레이 갖고 비율 차동 계전기 87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T가 붙으면은 변압기용, G가 붙으면 제너레이터용. 또 이게 T에 이제 그 뭐죠? 그 다음에 L이 붙으면은 솔로용,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제가 TLG 이렇게 많이 봐요. L은 라인용, T는 변압기용, G는 발전기용. T가 또 이게 발전소에서는 또 터빈용으로도 쓰이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는 변압기와 발전기와 솔로용, 라인은 솔로용이다. 이게 뒤에 붙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8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락아웃 릴레이를 의미를 합니다. 락아웃 릴레이도 이제 L이 있고 T가 있고 G가 있어요.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DR은 우리가 이제 방향, 디렉셔널 릴레이하고 방향 계전기를 이제 총칭하는 말로요. DGR이 있고 SGR이 있어요. 이것도 또 DOGR 뭐 이래갖고 뭐 방향성을 가진 지락 그 과전류 계전기도 있고요. 뭐 이래요. 그래서 표기하는 거는 일단 공통적으로는 67번을 쓰고요. 여기서 DGR은 디렉셔널 그라운드 릴레이, SGR은 셀렉티브 그라운드 릴레이, 그러니까 선택 지락, 이게 방향 지락. 사실 선택이나 방향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좀 같은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사실은 엄연히 따지면은 여기 우리 그 DR에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거리 이 계전기도 사실은 임피턴스를 가지고서 계산을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근래에는 좀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은 여기서는 요 두 개는 일단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계전기로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큰 틀에서는요. 요렇게 그래서 지금 요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일단 3번이에요. 여기 유입하는 전류와 유출하는 전류의 차, 비율 차동 계전기다. 그 다음에 UVR은 우리가 부적전압 계전기를 의미한다고 여기 설명했죠. 부적전압은 우리가 세팅값을 우리가 솔로에 85%로 뜨면 UVR 이제 작동을 해서 이제 차단기를 끊어주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전기 설비에서는
블랙아웃 상태로 우리가 이제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ATS가 절체를 할 수도 있고 ALTS가 뭐 22.9Kb에서 ALTS가 절체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그 1에서만 받는 경우는 비상 발전기가 이머전시 디젤 제너레이터 EDG가 기동을 하는 소스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우리 이게 부적 전압 계정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배우신 우리가 VT, PT, 포텐셜 트랜스포머, VT, 볼테이지 트랜스포머, 이거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규격에, 예, 국제 규격에서는 VT라고 쓰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는 PT라고 이제 많이 부른다고 했는데, 얘는 이제 전압을, 선로의 전압을 우리가 고전압을 그 소전압으로, 저전압으로 우리가 이제 변성해서 계측기나 릴레이에 감지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얘가 이제 부적 전압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PT 소스라고 하는데 그걸 받고 얘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154 수변전 설비에서 이런 전압을 또 감지를 해요. 그게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 154 이제 154 변전소에 많이 쓰이는 건데, 한전이 아니라 이제 수용가 154 설비를 쓰는 154 KV를 쓰는 수용가에서는 이제 수전용 변압기로 우리가 이제 그 주 변압기를 이제 쓰는데, 거기에 이제 탭 체인저가 달려져 있어요. 탭 체인저가 우리가 이제 OLTC가 있고 DTC가 있는데, OLTC는 온 로드 탭 체인저라고 해서 뭐 탭 수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탭이 뭐 16스텝에서 뭐 더 크게도 만들 수도 있어요. 미세하게 전압을 조정하겠다. 왜냐하면은 이제 154 수변전 설비를 가지고 있는 이제 곳은 이제 큰 대기업에 있는 뭐 정유시설이나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 데요. 이런 데는 정전압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조금만 전압이 유동이 생기게 되면은 불량으로 그 제품 불량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OLTC라는 거를 써서 우리가 감지를 합니다. OLTC 탭 체인저는 AVR이라는 자체 오토매틱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MDU라는 모터 드라이브 유닛을 작동을 시켜줘서 탭을 변환을 시켜줍니다. 플러스로 갔든 마이너스로 갔든 해갖고 항상 정전압을 유지를 시켜주는데, 이 소스가 결론은 우리가 이제 PT 소스를 받아서 하는 거죠. 좀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뭐 그것도 제가 여기 유튜브 영상에 OLTC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 해 놓은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OLTC 관련돼서는 제 블로그도 여기 블로그를 방문해서 보셔도 거기에 간단한 설명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5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선 접속 시 S형 슬리브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나왔었죠. 이거는 요거죠. 답 1번. 단선은 사용 가능한 연선 접속 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단선, 연선, 슬리브 접속은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상 저기 5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56번서부터 60번까지 해서 19년도 1회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